G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감마 오실레이션을 보시면 돼요. 그게 자, 요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 어떤 장사인지 한번 그려봐야 돼요. 어떤 장사인지 하면 자, 해볼게요. 충격이 펄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큰 펄스가 생겨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둘, 셋, 넷, 다섯, 6번째 생겨요. 그리고 자, 요거 지금 미리 말씀드린 이걸 이해하셔야 페이즈 프리세션. 따라서 자, 페이즈 프리세션. 아무튼 페이즈 프리세션. 요거 영어로 적을게요. 이게 핵심 용어입니다. PHASE 페이즈 프리 SE CSSION이죠. 자, 세션이란 말이 간다는 말이고 미리 가는 거예요. 앞서 가는 거예요. 프리세션. 페이지가 위상이 자꾸 앞쪽으로 가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근데 위상이란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각도인데 원래는 이게 그냥 앞에 있는 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그런 의미요. 자, 그래서 7개 방이 각각 7개 방이 요렇게 요 하나하나 펄스에 인코딩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코더. 여러분 인코더란 말을 하셔야 돼요. 인코더. 전자공학 한 사람들 금방 인코더 무슨 말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인코더 이런 겁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판을 두드리잖아. A란 자판을 두드리면 하도 오래전에 배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원제로 다 할당이 돼 있어요. 8비트 같이 할당이 돼 있잖아. 요게 코드예요. B라는 것 같으면 뭐 000110 뭐 예를 들면 이렇고 C라는 건 뭐 이렇고 그다음 느낌표는 뭐 숫자 이름 뭐 요렇게 해갖고 전부 다 그거 아스키 코드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요게 바로 인코딩이에요. 예. 그래서 내 브레인에서도 인코딩이 되는데, 자, 기억이 인코딩 됐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란 말이야. 감각 입력이 들어왔는데 이게 인코딩 됐다 그 말 하잖아요. 뭐냐면 놀랍게도 타이밍 오브 스파이크. 따라서 타이밍 오브 스파이크. 인코딩 어디 됐나 하면 스파이크의 타이밍이 인코딩 돼 있어요. 세상에. 그 타이밍에, 자, 이게 스파이크잖아요. 스파이크가 타이밍이 첫 번째는 7번째 맨 뒤에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6번째 나왔잖아요. 요게 시퀀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개념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게 6번째 나왔기 때문에 7번째 하나 더 있죠. 적은 거. 자, 그 다음 C에 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씩 스파이킹이 하나씩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이즈 프리세션이에요. 명하죠. 이제 무슨 개념인지 하나도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자, 그러면 뒤에 2개 더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뒤로 가면, 자, 그 다음에는 4번째 와야 되죠? 자, 텀을 두고, 하나, 둘, 셋, 넷 대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7개 채웠죠?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자, 놀랍게도, 이게 하나가 뭐죠? 이게 바로 세타 사이클이에요. 요 하나하나가 감마 사이클이고, 됐죠? 그걸 금방 따라와요.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그 다음에는, 3번째 오죠? 하나, 둘, 셋째,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넷, 다섯, 여섯, 7. 자, 그대로 하면 워낙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2번째. 두 번째 그냥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둘, 셋, 다섯, 여섯, 7.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걱정 순간 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그냥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일어나고 6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주목. 여기서 이제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8번째.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이야기 미리 아셔야 되는 게 이 안에 7개밖에 없는 거예요. 핀들이. 요걸 아이템이라고 핀이라고 말 써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감마 오실레이션이고, 이게 세타 오실레이션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어떻게,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 자, 마블바 갔는데, 가서 스트로토라이트 보고, 보고 놀라고 이제 철수를 했잖아요. 철수하고 다음이 뭐지? 이 질문이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없느냐 하면, 지금 이 하나의 세타 오실레이션의 기억을 인출했는 그 기억의 아이템의 그 항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 따라서요. Q. 요거 하나가 Q요. 요 적은 펄스 하나가 Q요. 예. Q인데, 요거 이렇게 뛰어오른 거는 뭘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이게 춥잖아요. 요거 뛰어오른 시그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요 해로 설명할게요. 자, 요 시그널이 왔어요. 왔으면, 요거에 지금 처음 딱 땡 해갖고 시그널이 온 거예요. 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와갖고, 요렇게 돌아가잖아요.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요 해로 지금. 요렇게 와갖고, 요렇게 와서, 피드백 돼서 다시 요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요렇게 돌아가고 20ms 후에 왔을 때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다음 거가 20ms 후에 오잖아. 내가 그랬죠. 요게 얼마나 그랬죠?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요게 20ms예요. 뭐냐면 내가 출발을 한 거 이런 개념이요.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 시간 도면상으로 펄스가 계속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되고 있는데 자 내가 출발했어요. 출발해가 딱 돌아갔어요. 야도 계속 움직여요. 시간 툭툭툭 가는 거예요. 나도 툭툭 가는 거예요. 가갖고 쭉 돌아왔는데 여기까지 와봤더니 야는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 버렸잖아. 그럼 두 번째 거하고 만나잖아요. 그게 두 번째 거니까 하나의 흥분하고 요 흥분이 만나갖고 큰 자극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돌아갈 때마다 한번 돌아가면 20ms, 한번 가버렸잖아. 다시 돌아가면 20ms, 다시 돌아가면 20ms. 자, 보세요. 자, 이거 따라서 A, B, C, D, E. 요런 서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출발해갖고, 내 A라는 게 와갖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는 뭐가 나타나 있어? B가 와 있잖아. B. 그 다음 또 한 바퀴 더 돌면 C가 와 있죠. 또 한 바퀴 돌면 D가 와 있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시퀀서. 이걸 시퀀서를 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7번 하고 나면, 7번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G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럼 뭐, G가 와서 또 F가 나오는데, F는 이 하나의 오실레이션을 불어넣는 아이템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마블바 다음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죠?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야, 이게 진짜 뉴로사이언스 꽃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여러분들 더 깊이, 이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작년도 공부했던 암파 채널, 에메트릭 분자 메커니즘 다 설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하, 분자 레벨에서부터 심리학 레벨까지 이제 드디어 문이 다 뚫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장 다음에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패턴이란 게 도대체 뭔가, 이 문제 전부 다 만나요, 지금.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갈까요? 예.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제, 페이저 프리세션 때 유명하겠죠. 이게 노벨상 받은 이론이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니콜 때 니콜. 그 말은 뭐냐면 먼저 학습을 한 거예요. 학습을 했을 때, 지가 요 7개 방을 지나갈 때마다 다음 방이 뭐가 나타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걸 페이지 프리세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거고. 이게 이제 인간 기억에 함축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 기억을 떠올린다는 그거는 뭐냐 하면, 세타예요. 그러니까 한 덩거리의 기억이, 이거 좀 더 올라가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럼 왜 이 브레인 시스템이 왜 이런 메커니즘을 개발했는가 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DNA 피질이 있는데, 어쨌든 피질에 저장이 돼요. 피질에서 저장이 돼갖고, 피질에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롱텀 포텐테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장기 기억, 장기 전압 강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장기 기억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미니멈 타임 윈도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냅스가 이렇게 있으면, 흥분이 여기서 먼저 오고, 포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포스트 시냅틱 덴시티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분출해갖고, 여기 이온 칼슘이 들어가갖고, 온갖 작용해갖고, 여기 다시 단백질 생기고 이 과정이 들어가는데, 여기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무조건 50ms까지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ms보다 그 타임이 더 긴 현상들은 이 일로 못 넘어가. 그래서 50ms 안으로 우리가 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면 뭘 개발해야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참, 이런 기억 덩어리 하나, 후포동대, 마블바, 카리니지, 이런 하나의 기억 덩어리가 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다 이게 50ms 넘어가요. 그러면 브레인이 이걸 어떻게 압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압축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자, 이 전체 덩어리가 있다면, 이 전체 덩어리, 이게 이제 감마 세타잖아요. 세타를
이 상자로 나눈 거예요. 나눴을 때 맥시멈 몇 개 들어가는가를 카운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5개에서 7개쯤 들어가는 거예요. 7개를 하자 하면 요 7개에 자 이거 호포등대 그 다음에 구슬령 뭐 그 다음에 저 영주 부석사 다 갔잖아요. 그 한 덩거리를 요 한 세타파에 그러니까 이 한 세타파 안에 있는 감마파에다가 이 한 덩거리를 컴프레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덩거리를 인출하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로 압축했다는 말, 컴프레스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압축한 컴프레스 된 그 메모리, 그걸 버퍼란 말 써요. 버퍼에다 집어넣었다 그래요. 예. 다시 한번 이걸 이제 그냥 서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기억을 인출한다. 자, 어쨌든 어떤 기억이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장기 기억으로 된 거잖아요. 그럼 장기 기억으로 될 때 미니멈 시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ms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ms 안으로 어떤 이상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본 것들이 시간이 들어가는 걸 한 세타 사이클 속에 여러 가지 경험한 덩어리가 다 세타 덩어리입니다. 그 세타 덩어리 안에 감마 서버 아이템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감마 아이템들, 세타 안에 있는 감마 아이템 하나하나에다가 세타 아이템을 코딩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코딩하니까 큰 덩어리 7개를 큰 덩어리 세타 7개를 하나의 세타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의 세타 속에 감마의 형태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감마 형태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가 시퀀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감마와 감마 사이는 20ms라는 거예요. 그 20ms가 내각으로 만나는 게 바로 피드백 딜레이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회로에 의해서 이 특별하게 배열된 CA3 세포하고 과립세포의 특별한 배열에 의해 갖고 우리 기억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따라서요.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네.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 왜 우리가 구조를 그려야 되는가? 이거는 CA3 법, 그 다음에 가립세포 CA1을 그리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래보고 이게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가 이 전체를 보면 좀 드러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자, 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 첫 번째는 요 A가 Q가 돼요. 두 번째는 요게 B가 Q가 돼요. 요게 Q가 됩니다. C는 요게 Q가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A 해갖고 요게 G가 되고 요거는 B에서 요게 G가 되고 그 다음에 G, H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건 C가 되고 요거는 D가 되고 맨 앞에 있는 요 펄스가 Q잉 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논문에서는 어떻게 압축을 시켰나 하면 Q initiated Q initiated 뭐냐면 감마 체이닝. 와, 내가 그 문장을 읽고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주 핵심을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읽다 보면 진짜 그렇게 막 복잡한 쫙 적혀있는데 그 핵심을 딱 꼬집는 용어들이 나와요. 감마 체이닝. 자, Q initiated 감마 체이닝이 다른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니콜로브 시퀀스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기억의 인출이에요. 드디어 이제 해명이 됐어요. 아주 분자적인 레벨에서. 자, 따라서 리트리블. 예, 기억의 인출. 자, 기억의 인출 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기억의 인출이 뭐냐면 Q에 의해서 촉발된 감마 사이클의 체이닝이라는 거예요. Q에 의해서 Q가 있어야. 자, 무슨 말이에요? Q가 뜨잖아요. 이 A라는 이 지가 지나갔던 문 빨간 색깔 그게 A라는 Q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 갖고 뭐가 되냐면 7개 연속된 방해 체이닝, 사슬 연결된 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사슬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체이닝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시퀀스의 리콜이 되는 거예요. 요게 AQ에서 시퀀스가 리콜이 됐잖아요. B에서 시퀀스 리콜이 됐잖아요. C에서 시퀀스 리콜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기억의 인출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코딩, 따라서 인코딩. 자, 인코딩. 자, 인코딩 부호하고 인출은 바로 어디서 해마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정해요. 그러면 기억의 인출은 어떻게 논문에서 표현했냐면, 인코딩 오브 encoding over sensory input. 자, 그대로죠. 감각 입력의 코딩은 뭐냐면, 어디서 결정하면, by timing of spike. 와, 요 두 문장이면 끝나요. 네, 이걸 그냥 하두처럼 암송해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기억을, 감각 입력을 저장한다는 말, 부호한다는 말이 뭐지? 부호한다는 게 뭐냐면, 뭘 하나를 딱 붙여놓잖아요. 야는 A다, 야는 B다, 이렇게 붙여놓는 게 부호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본 색깔, 형태, 뭐 여러 개 감각 입력이 들어온 거예요. 따끔따끔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 부호한다는 말은 뭐냐, 뭐 어디다 붙여놓냐면 그 정보를 그 스파이크가 언제 일어나는 거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파이크 여기서 일어났죠? 7번째, 6번째.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감각 센소리 인풋의 인코딩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스파이크 타이밍에 인코딩을 했다는 거예요. 네, 다 드러났어요. 네, 지금 내각적으로 도대체 기억을 코딩한다는 말, 인코딩한다는 말하고 기억을 해상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뭐 간단치는 않아요. 어쨌든 리스만이라는 학자하고 많은 학자들이 30년간 매달려 갖고 그 리스만 논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긴 이 투쟁이 이제 대충 마무리돼 간다. 그리고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도대체 쭉 설명해 놔요. 드디어 이제 많은 여러분들 진짜 인간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도대체 뭐라는 걸 이제 손에 잡힐 듯이 분자 메커니즘까지도 그 다음에 뉴럴 회로 그 다음에 브레인 구조까지가 지금 심리학까지가 다 감통돼서 하나의 하이웨이가 집둘피고 있는 순간이에요. 진짜 놀라운 순간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갖고 얻는 게 뭐죠? 얻는 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럼 인코딩 다시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야. 기억을 못한 게 아니고 기억을 인코딩 하려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그럼 기억의 인코딩 언제 일어났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니 인코딩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 의욕이에요. 이거 드러났어요. 인코딩 과정에 보세요. 드러나잖아요. 자, 열쇠를 소파에 놨는지 테이블에 놨는지 모르잖아요. 왜 그랬을까? 방치한 거죠. 툭 던져놨잖아. 이거 무슨 애정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던져놓을 때, 이거 어디지? 네, 의욕. 네, 모든 학습의 학습 가장 중에 자발적 학습밖에 없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기억 못한 거는 자발적 학습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코딩 할 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이 과정이 부화 과정은 학습자 의욕에 결정적으로 디펜던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백날 이야기도 소용없어요. 백날 이야기도 소용없어요. 자, 내가 군대 생활을 육군 발칸포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 이야기 자주 해주는데, 근데 내반 생활을 군대 생활 다 마치고 육군 병장 제대를 하고 한 1년 지날 때까지도 우리 내반 앞에 거의 말 그대로 조금 하면 아름들이 소나무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네. 제대하고 1년 동안 우리 내반 앞에 그 소나무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떠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흔히 겪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은 정보가 지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한테 나하고 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한테 박자세 이야기를 내가 무심코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우리 사이트에 안 들어와 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요.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나쁜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 나는 오히려 자유로워요. 의도적으로 내가 저 뒤 사람을 추적하겠다는 사람 내놓고는 지금 사회는요, 이런 거 있다가 아무리 강조해도 보되 보지 않는 거예요. 들어대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보가 넘쳐났기 때문에 세이프한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정보에 관심 갖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의미 학습이 거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봐도 인코딩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인코딩 하지 않는다. 네. 어텐션 하지 않아요. 왜? 정보의 가행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오히려 정보가 많으니까 찾아갈 것 같죠? No. 그래서 우리가 간혹 뉴스 시간 들어보면 어처구니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뭘 사기를 쳤는데 뭐 엄청나게 몇 년을 10년을 스쳤는데 몰랐잖아요. 누가 바로 옆에 사람 다 몰랐잖아요. 그거 왜 가능할까요? 나 가능하다 봐요. 진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바로 옆에 사람이 몰라요. 뭘 해도 몰라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추적하려고 저놈하고 추적하는 사람을 찾아내지 바로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찾아낼 것 같아요. No, 아니요. No. 오히려 정보가 넘쳐난 시대에 여러분들 오히려 그러니까 통째로 허술한 구멍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인코딩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정을 알면 여러분들 실용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컨솔리데이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터넷 시대에 대부분 스마트폰을 열어보세요. 뭐냐 하면 이 유리로 돼 있잖아요. 유리에 따라서 반사한다. 붙지 않는다. 핵심이. 결국 우리는 뭐냐면 이번 이 수첩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이 촉감 친화력인가 이걸 따져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 하면 진짜 만지면 만질수록 인간 친화적이에요. 느낌이 와요. 아무리 만져도 지엽지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자, 이 유리판을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식들이 컨솔리데이션 안 되는 거예요. 지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지금은 무수하게 많은 지식이 있어요. 먼지처럼 여기 가득 쌓여요. 어떻게 됐죠? 아무도 안 붙어 있어요. 아무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반드시 이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따라 심는다. 이게 컨솔리데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 여기서 해상 사건이 없으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까지 살아남을까요? 안 살아남아요. 그래서 마블바 같은 거, 학습 탐사 같은 거는 끊임없이 자랑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 해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옛날 기억이, 최근 기억은 사라져도 옛날 기억은 남는다는 그 원리가 뭔지 알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옛날 기억은, 내 초등학교 기억은 내가 40년 동안 인출해 볼 수 있어요. 인출해 왔어요, 40년 동안. 지난주 기억은 내가 얼마나 인출했어요? 30밖에 인출 안 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이 말은 뭐냐면 뒤집으면 기억을 오래 하는 방법은 인출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전적 기억을 쫙 다 불러보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여행 갔다 온 거, 학습 탐사 갔다 온 거는요. 조용할 때 누워갖고 갔다 온 그 전체를 쫙 불러와갖고 그거다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세요. 그게 바로 목적성에서 이야기했던 업그레이드. 밸류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 요거 지우기 전에, 조금 더 진도 나가야 돼요. 중요한, 많이 남았어요. 자, 학습이라면, 자, 학습은 내과학적으로 어떻게 데피니션 되느냐 하면요. 경험에 의해서 신경 회로망이 바뀌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그래요. 엄밀한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학습은 경험에 의해서 신경 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회로의 변화요. 변화 과정을 학습이라고 그래요. 신경 회로가 변하지 않으면 학습이 아니요. 그러니까 신경 회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 회로가 바뀐 회로가 처리를 해요. 출력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학습하지 않는 거예요.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그 왜 그러냐? 브레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 학습에는 지각학습이 있어요. 지각학습은 간단하죠. 미술 그리는 거, 뭐 미적 감각이 발달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운동학습 다 알죠. 그 다음에 SR 학습이 있어요. 자극하고 반응을 결부진데 요거는 두 가지 학습이 있어요.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도구적 조건화를 이야기해요. 심리학에서.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 이건 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관계학습이에요. 오늘 전체 이야기가 관계학습이에요. 무슨 관계냐? 시간과 공간의 사건과 사물의 관계예요. 그걸 패턴이라 그래요. 왜 내가 패턴에 대해서 그 열흘 동안 생각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패턴이에요. 네. 패턴이에요. 저 패턴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관계학습은 해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 해마에서 일어나는, 자 요거다 뭐 요 조금 적을게요. 요 지우기 전에 워낙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 우리 기억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요 부분 지우기 때문에 지우기 전에 빨리 하나, 어쩌면 더 중요한 팁일 수가 있어요. 기억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에 지금 큰 사각형이 익스터널 월드예요. 바깥 세계예요. 그러면 요게 요 안이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공간이고, 그러면 요거에 요렇게 우리가 어텐션 하는 공간이요. 요게 뭐냐 하면 퍼셉션이 일어나는 공간이요. 퍼셉션, 지각되는 거 다 기억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 자, 따라서 봐도 본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보면 저 귤이네. 알잖아. 보고 알잖아. 지각했잖아요. 그럼 내 기억 속 왔나? No. 안 왔어요. 네. 그러면 기억으로 들어오려면 퍼셉션 갖고는 안 돼요. 퍼셉션보다 더 강한 요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텐션이에요. 어텐션이 일어나야 돼요. 네. 어텐션이 일어난 시그널은 곧장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어텐션 된 요거만 들어와요. 퍼셉션 된 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래 들어오는 게 바로 워킹 메모리예요. 워킹 메모리요. 자, 워킹 메모리에서 그 중요도가 확인된 거는 롱텀 메모리로 가요. 네. 그리고 심리학에서 롱텀 메모리는 대략 3가지 양상을 띈다 그래요. 그걸 뭐라 하냐면 스크립터, 그 다음에 MOP, 그 다음 TOP. 자, 스크립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맥도날드 가면 딱 정해져 있잖아.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는 과정이 하나의 스크립트예요. 가서 계산대 앞에 선다. 자기 먹을 거 판매를 본다. 나는 뭐 복잡하니까 3번 달라고 딱 한다. 그 다음에 카드를 끊는다. 딱 어느 장소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걸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행위들은 스크립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왜 개발됐느냐, 왜 진화되어 왔느냐 하면 생각의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진화되어 온 거예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단 거가 뭐 MOP예요. 뭐냐면 약자를 적었어요. 메모리 오가나이즈 패킷이라 그래요. 기억의 패킷이 어떻게 오가나이즈 됐는가 그거요. 이거는 놀랍게도 참 기가 막혀. 스크립트하고 MOP는 전적으로 뭐냐 하면 Sequence of the 장면의 시퀀스예요. 장면의 연서요. 드디어 나와요. 장면이. 이게 바로 에델만 이론하고 연결되죠. 장면의 연서예요. MOP는 정확히 장면의 연서예요. 자, 이것도 지금 같은 겁니다. 빨간 문, 파란 문 쭉쭉쭉 가고 전기 충격받은 문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의 장면이에요. 장면의 시퀀스예요. 네, 장면의 시퀀스를 뭐라 하는 MOP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메모리가 어떻게 오가나이즈 됐지? 장면의 연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장면의 연세가 어디서 나면 해마에서 일어나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맥락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딱 간발하는 법이 있어요. 맥락을 잘 파악하는 사람. 맥락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낌새를 알잖아요. 네, 어디 가서. 네. 대부분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엉뚱한 질문하고 말단에 계속 매달린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네, 맥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맥락.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관계에 미혹하다 그러죠. 따라서 관계에 미혹하다. 네. 이게 전 불교 이야기인데 금강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보살은 관계의 달인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관계의 속성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은 관계예요. 그게 무슨 관계냐? 간단해요. 다시 우리가 초기 포유동물 돌아가면 그 포유동물이 무슨 의미기억이 있겠어요? 의미기억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의미기억은 우리가 언어를 쓰는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그때 포유동물이 갖고 있는 건 사건 기억이요. 지한테 기억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한테 기억이 뭐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가 필요한 기억은 지가 먹이를 찾아 이동했던 그 이동 경로, 어디 가서 그렇게 안 좋은 냄새 맡았던 그런 장소, 그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소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초기에 해마에서 간장을 했는데, 그럼 해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사물의 상대적 위치, 그 다음에 사건의 순서. 예. 사물의 상대적 위치, 사건의 순서. 사물의 상대적 위치가 뭡니까? 어디서 물어봐야 돼요? 건축물 보면 하잖아요. 기둥하고 천장하고 상대적 위치, 테이블하고 다리하고 상대적 위치. 무슨 말이겠죠? 그걸 내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상의 관계만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가 바로 기억하는 게 해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사건인 경우에는 시간상 순서로 기억이 되고 사물인 경우는 공간상 배치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살아가는데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거. 우리가 대략 영장류로 돌아가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디 갔더니 이건 과일이 어디가 많더라. 어디 갔더니 뱀이 많더라. 그런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네. 장소와 결부된 사물의 공간적 배치, 사건의 시간적 순서, 그걸 관계예요. 자, 조금만 더 내가 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오면서 그 생물 전체에서 기억은 저 마지막 할게요. 자꾸 나는데. TOP는 뭐냐 하면, Somatic Organization Package. Somatic이 뭐냐면 주제별 묶음이요.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뭘 할 때 같은 주제끼리 기억하잖아요. Somatic, 주제별. Organization Package. 패킷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패킷은 바로 이게 패킷이잖아. 요거. 패킷의 속성은 시퀀서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란 말을 시퀀서로 바꿔놓도 된다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그리고 그 시퀀서가 어떻게 생긴가 봤죠? 자, 주목해보세요. 시퀀서는 6 생겨요. 감마 시퀀서, 세타 시퀀서가 바로 CA3하고 CA1 과립세포 사이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 다 밝혀진 거예요, 지금. 네. 자, 됐어요. 그래, 그 정도 하고. 자, 요거 치울게요. 자, 따라서 패턴 분리. 패턴 완성. 자, 패턴 완성은 뭐라고 했죠? 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파셜 큐. 예. 공부하는 방법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셜 큐를 줬는데 전체가 인출되는 과정을 패턴 완성이라고 그러고, 패턴 분리는 뭐냐 하면, 이거 하나하나 분리되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패턴 분리요. 예. 그 다음에 템포럴 어소시에이션은 뭐죠? 바로 어디죠? 사건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다 뭐죠? 해마잖아. 예. 그러니까 해마가 왜 기억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특히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리트리블이에요. 인출 과정이요. 인출 과정은 아직도 연구 중인데 이게 감각이 구성되는 것처럼 구성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인출 과정 핵심은 이게 구성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에 에러가 엄청 생길 수가 있어요. 구성적이기 때문에. 재구성하는 과정이에요. 자, 좋아요. 자, 이 도표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자, 이 도표는, 잠깐만, 이 도표 다시 한번 설명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요 과정은 따라서 기억의, 인코딩. 예, 기억의 리트리블. 예, 리콜하고 인코딩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게 뭐죠? 자, 요 과정에서 오토 어소시에이션하고 헤테로 어소시에이션 내가 조금 더 설명드려야 돼요. 요거 좀 밥드렸는데. 요거, 그죠? 헤테로는 뭐냐면, 헤테로 어소시에이션은 이런 과정이에요. 자, A라는 Q가 나오면 A에 의해서 그 체이닝된, 연결된 B라는 아이템이 나와요. 연결됐을까? 근데 B가, 아까 다시 말해서, 다시 마블라하고 스트로마이트를 봤어요. 근데 그 스트로마이트, 내가 지금 원래 갖는 마블라의 스트로마이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2년 전에 사커베이스 본 스트로마이트를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크래프트 됐다 그래요. 기억 인출 과정 크래프트 될 수가 있어요. B 프라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스트로마이트를 이야기했는데 2년 전에 스트로마이트 불러와 버린 거야. 그럼 2년 전에 스트로마이트에 연결된 다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C 프라임이 되는데 그 스토리도 또 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걸 C2 프라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D를 불러오는데 이거는 D는 3번 또 오염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을 처음 연구한 사람들 가장 장애물이었어요. 도대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염된 걸 다 극복하잖아요. 만약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왜 나왔는데 이게 참 그럴듯해요. 이 이론이 이게 어쨌든 무수하게 많은 세포들의 연쇄에서 생기잖아요. 신경세포들의 연결이잖아요. 이 연결이 생길 수 있는 자유도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런 오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는 계속 오염을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원상복귀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토어세시에이션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기에 가장 기억을 연구한 사람들한테 가장 그 장애물이 뭐였냐면 인간 기억이 우리가 정확히 옛날을 떠올리는 게 진짜 기적 같은 거예요. 왜냐면 매 스텝마다 오염될 수가 있는데 자, 왜 오염됐는지 다시 다른 걸로 그려줄까요? 자, A라는 기억이 있으면 B라는 기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B라는 기억에서 C라는 게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온갖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요게 딱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가는 요걸 억제하고 요로 보내야 되잖아. 예, 그게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됐나 하면 자 요걸 그려줄게요. 바로 요게 헤테로만 있다면 헤테로는 뭐라 그랬죠? 야가 다른 세포하고 시냅스랑 가진 헤테로예요. 예, 그럼 오토는 뭐냐 하면 오토 어소시에이션은 무슨 가지냐면 B를 불러왔으면 B 프라임이 왔는데 이게 B로 가주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 B로 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그 뉴럴 시스템이 언제든지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려면 헤테로하고 오토가 함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연결은 해야 되고 연결하고 잘못 연결한 걸 매 연결 순간마다 고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헤로가 어디 있느냐 찾아낸 거예요. 바로 해마에 여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다른 심리학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근데 내과학자들이 찾은 거예요. 이걸 해마에서 그대로 요 진짜 무릎을 친 거예요. 요 피드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헤테로하고 오토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자 A를 불렀어. 근데 잘못돼갖고 B 프라임이 나온 거예요. B가 나와야 돼. B 프라임이 나온 거예요. 헤테로잖아. 연결됐을 거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토가 이걸 치료를 해줘요. B 프라임이 B를 다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B가 다시 C 프라임을 잘못된 거 C 프라임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토에 가갖고 C 프라임이 C로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고쳐져갖고 다시 올라와 주는 거예요. C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쪽에서 A에서 B에서 C 정확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 가정이 요거는 오토, 요거는 헤테로.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을 스스로 커렉션을 해갖고 오염된 기억을 계속 고쳐가서 최종 하나의 세타 사이클 속에 있는 그 기억을 다 인출해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놀라워. 아, 진짜 이 공부한다는 이 즐거움을, 네. 공부한다는 즐거움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뭐냐면, 어제 신문을 보니까 여기서 났대. 이 문자가, 저 여러분 한 문자가, 이게 여러분 문화, 예, 문명, 이게 되잖아요. 이 문자가 뭐냐 하면요. 이게 문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간혹 그 이야기 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문입니다, 문이. 이게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가 될 때는 뭐냐 하면요. 애 쓴다는 말이래요. 네. 그래서 뭐냐 하면 학문이 되는 거예요. 학에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애를 안 써서 학자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 따라서 애 쓴다. 그게 뭐죠? 이거 뭐죠? 따라서 부호화. 뭐라고 하죠? 학습적 의욕.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 공자가 했던 데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문이라는 게 패턴이에요. 그럼 패턴은 뭐냐 하면, 그 문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문화란 문명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인류가 집단적으로 애쓴 흔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에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뭐죠? 가서 뭘 보고 그 문명이라고 해요? 주로 우리는 뭐냐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 거대한 구조물 보면서 우리는 애쓴 흔적을 집단적으로 보잖아요. 꼼짝할 수 없는 수천 년 살아남은 그 인류의 애쓴 흔적을 보잖아요. 네. 그게 패턴이에요. 그게 패턴이에요. 그 패턴이 바로 문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패턴이 인간한테서 인간의 하는 행위 중에 패턴 아닌 것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자연에서 찾았는데 오히려 자연도 물론 패턴이 있는데 패턴의 본질은 문명이에요. 문명이요. 그럼 그게 무슨 패턴이냐? 예.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해마에서 사건의 전후관계, 사물의 상대적 위치관계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게 모여져서 맥락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 여러 살다 보면 그 맥락에 맞게끔 해야 에너지를 모을 수 있잖아요. 화합이 되잖아요. 왜 맥락이 없는 말 하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메인 포스를 분산시켜서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맥락이 안 맞는 거 이야기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맥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패턴이에요. 그게 뿌리가 내가 무슨 이게 마의 확장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기억이에요. 우리 인간이 형성한 게 기억 빼고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억을 찾아가 봤더니 패턴을 만났고 패턴이 바로 문화고 예. 그 가장 예를 볼 수 있는 게 건축물 보면 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이 공부가 결국 인간 문화의 본질까지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참으로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자, 이쪽에 조금, 뭘 좀 진도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어디 치울 수가 없네. 자, 이쪽에, 이쪽 빨리 지금,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이거 빨리, 자, 몇 개만 하고 지금 오늘 진도를 좀 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10분간, 배터리 얼마 남았어요? 좋아요. 30분. 자, 조금, 이렇게 가볍게 좀 푸시고, 30분. 자, 큰 덩어리 하나 할 수 있어요. 큰 덩어리. 자, 해마는 내가 다시 또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워낙 큰 덩어리고, 해마를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할 게 많아요. 살라머스를 그동안 지금 했는데, 살라머스 또 좀 방송에도 나가야 되고, 살라머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살라머스. 살라머스를 지금부터 10분 만에 쫙 할 수 있어요. 살라머스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게 여유 있을 때가 아니네. 살라머스 갈 때가 아니야. 여기 아직 해마에 대해서 큰 덩어리가 한 3분의 1 남아있는데. 자, 해마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해마 전체. 그럼 해마를 림빅 시스템 전체에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해마를. 자, 그거는, 지난번에 다 우리 회원들 좀 할 거예요. 자, 해마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해마가, 자, 파페체로입니다. 파페체로. 좀 빨리. 자, 자, 이쪽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요. 박자세 10개 그림이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자, 이 파페체를 그리는 방법이, 자, 저 빨리 할게요. 자, 이쪽에 해마 방해. 자, 해마 방해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이 그림 그릴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잘못하면 자꾸 헷갈려요. 이 그림 그릴 때 외곽부터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시고, 외곽선, 해마하고 해마 방에 나오는 이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거의 원을 그린다시피 느낌으로 그리고, 이쯤 와서, 자, 이게 뭐냐면 대상입니다. 이렇게. 자,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완결이 돼요. 자, 이쪽에 해마.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해마 방해입니다. 이쪽에 엔소날 코텍스고, 해마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해마가 들어갑니다. 자, 해마가, 자, 요 쭉 가서 갖고, 요렇게 꺾어져요. 아까 여기서 칼럼 오브 포닉스, 칼럼 오브 포닉스 가서 옆길로 빠져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세탈 에어리아예요. 그 다음 요렇게 해서 곧장 들어오는 게 뭐냐면, 먼머리 바디요. 자, 먼머리 바디 쭉 올라와서 살라믹 안타리오 누클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렇게 와서 요렇게 만나는 거예요. 안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이 잘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이 나오는 이게 뭐죠? 포닉스가 되는 거야. 포닉스가 되고 이쪽 포닉스가 좌우에다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쪽 해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회로를 요렇게 그리고 자, 요거에 두 개가 요렇게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그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파페초로 뭐 우리 회원들은 다 그냥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처음 듣는 사람 위해서 다시 해줄게요. 자, 잠깐 주목하고. 따라서 파페초 회로. 구체적으로 기억의 회로입니다. 예, 기억의 회로. 감정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기억의 회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1930년도에 미국의 파페체라는 학자가 밝혀냈는 거예요.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저하고 같이 같이 한마선 그려보면 알아요. 자, 따라서 해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해마에서 쭉 가서, 자, 포닉스를 타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포닉스 타고 요렇게 와서, 여기서 포닉스의 칼럼, 기둥이 돼갖고 수직으로 내려와요, 수직으로. 너는 먼머리 바디 가요. 여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머리 바디에서 시냅스를 해요. 예. 먼머리 시냅스해서 이 시냅스 한 것이 어디로 가냐면 살라믹 시상전액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시상전액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따라오세요. 요렇게 해갖고 여기 대상회예요. 대상회에서 이렇게 시냅스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좀 더 완성을 하면 이쪽에 이렇게 DNA 피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쪽도 이 척두엽 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큰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서 또 시냅스 한 요거는, 자, 여기 대상회입니다. 대상회, 안타리오 싱글레이 자이러스 그 속으로 섬유 다발이 지나가요. 그걸 뭐냐면 싱글룸이라고 해요. 대상 다발이 돼요. 여기서 시냅스를 해갖고 대상 다발이 돼서 대상회를 타고 쫙 다시 늘어와요. 늘어오면 요 부분이 뭐냐면 요쪽이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고 요게 엔소날 코텍스, 엔소나이날. 자, 어디죠? 엔소나이날 어디죠? 이시. 네. 엔소나이날 코텍스요. 그래서 엔소나이날 코텍스에서 요렇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퍼포런트 패스웨이, 간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 유명한 파페체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파페체로에서 자, 다 그려놔놓고 이야기해요. 자, 요게 뭐냐면, 자, 요거 빨간 걸 적어놓으세요. 워낙 중요한 겁니다. 요게 누클레어 어쿰벤스예요. 요게 뭐냐면 벤트럴 팔리덤이요. 뭐냐면 이쪽에 벤트럴 팔리덤, 누클 어쿰벤스 요거 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전체를 지금 다시 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두 번째 중요한 회로는 뭐냐 하면 요거 내가 자, 다른 회로, 다른 색깔로 편도에서 이쪽이 프리프론탈 코텍스입니다. 프리프론탈 코텍스로 나가고 여기에 한 가지가 대상에 시냅스를 하고 대상에서 시냅스한 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쿰벤스로 시냅스를 하고 어쿰벤스에서 시냅스한 게 배 쪽 창백 벤트럴 팔리덤으로 시냅스하고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쪽에 중요한 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MD 미디알 도살 살라무스 미디알 도살 핵하고 시냅스를 해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시냅스해요. 그러면 요 MD 핵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대상에도 시냅스하고 이게 프리프론탈로 다시 가요. 자, 이 회로를 알아야 나중에 욕망, 중독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 더 놀랍잖아요. 이게 기억회로하고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누가 잘하는 줄 알아요? 흥분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간단해요. 도파민이 막 분출되고 어텐션이 탁탁 되고 그 다음에 맥락을 금방 찾고 그런 거야. 그게 바로 책으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조정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트럼프라든지 그 다음에 윈프라 이런 사람들이 앓는 병이 뭐냐면 약간 조정이에요. 흥분 잘하고 막 팍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판단력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체 시스템이 뭐죠? 따라서 도파민 새로운 거 보죠.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새로운 데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험을 하잖아요. 따라서 모험을 한다. 네, 모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걸 모험하는 사람은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왜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은데?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야. 됐나요? 바로 이거야.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놀라운 게 편도하고 이렇게 편도는 얼마나 뜨거운 기관이에요.
이게 연결돼 갖고 어쿰벤스. 자, 적을게요.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이게 누클리어 어쿰벤스예요. ACC 어쿰벤스. 요게 벤트랄 팔리더미um. 네. 요게 MD. 요게 시상 핵입니다. 요게 시상 전핵. 요게 유두체. 먼머리 바디. 자, 이게 기가 막힌 기관이에요. 요게 셉탈 누클리어스요. 셉탈 에어리아라 그래요. 예. 셉탈 누클리어스는 한 개 핵이 아니고, 한 3개 핵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흔히 셉탈 에어리아라 그래요. 이게 욕망이 덩거리요. 그런데 지한테 무슨 이렇게 침을 꽂아갖고 눌러 했더니 뭐 하루 종일 뭐 아무도 안 먹고 한다 했죠. 바로 이 영역이요. 예. 이 영역이 어떻게 됐나 하면, 이어서 다시 보면, 요게 지금 여기서 오는, 자, 해마에서 온 요게 격가지를 셉탈로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뭐죠? 시상하부 전핵. 자, 이것도 헷갈립니다. 살라믹 전핵이 있고, 시상하부 전핵이 있고, 또 시상하부에 있는 프리옵틱.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적었어요. 시상하부 전핵이요. 요거는 뭐냐? 시상의 전핵이요. 시상 전핵.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시상 등쪽 내측 핵. 자, 시상 하부에 있는, 앞쪽에 있는 전핵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프리옵틱. 자, 프리옵틱 엄청 중요합니다. 프리옵틱 영역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아미그달라 편도체에서 가다가 이 시그널이, 와, 프리옵틱도 가고, 셉탈 에어리아로도 가요.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거. 그래서 기억은 감정이 물든 기억밖에 없어요. 네.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잘하느냐. 네. 그렇죠. 빅토르 위고 이야기 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바로 한 문장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 모든 기억이 덩어리가 감정으로 해갖고 탁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네.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게 기억의 회로잖아. 근데 기억의 회로가 이 감정 중추들하고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자, 요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쪽 기억하고 감정이 링크되어 있는 회로를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그릴게요. 저쪽에. 동일하게 그리는 거. 이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그려놓으면 엄청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빨리. 자, 여기서 자, 해마를 그립니다. 요렇게 해서. 자, 뭐라 그랬죠? 뒤에 것부터 먼저. 동일하게 그리며.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쯤에서 교련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바로 셉탈 에어리아,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와갖고, 먼머리 바디, 그 다음에 시상 전액,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되고, 자, 요거 MD, 그 다음 요거 하나 핵을 그래요. 이게 바로 하벤룰라예요. 코피핵이 쭉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중요합니다. 지금 요걸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대상 피질이, 대뇌 피질이 이렇게 덮여 있다 보세요. 그래. 이쪽에, 자, 이쪽 잘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큰 편도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 그림은 뭐냐 하면요. 자, 진짜 뭐냐 하면, 자, 셉탈 에어리아, 셉탈 누클리어에 있어서 축삭이 나오고, 프리옵틱, 그 다음에 시상하부 전액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 편도에서 나와요. 야들이 다 만나갖고, 이 엄청난 야들이 이를 벌려요. 어디로? 쭉 나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6개 가지를 벌려요. 6개. 이걸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 회로가 쫙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맨 위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전전 시간에 그렇게 말했던 도살, 베이갈, 모타 누드으로 가요. 등쪽 베이갈 걸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스피날, 오토노믹 스피날 누클리어스. 그게 뭐죠? 기억나나요? 교감 중추, 부교감 중추 시상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가요. 아니, 스피널 코드예요. 스피널 코드. 자, 수도 없이 하겠잖아. 스피널 코드 기억나죠?
지금 시간 없는데. 이렇게 그랬을 때, 요거, 오토노믹 센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쪽 회로가, 우리 이거 그럼 오토노믹 센터로 가면 어디 가죠? 교감신경으로 가잖아요. 부교감신경으로 가잖아요. 교감신경 가니까 우리가 흥분하는 게, 여기서 위에서 되는 게 일로 가서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액티베이션 하는 거예요. 척수, 인터미디에이터 뿔로 들어가갖고 교감 중추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또, 솔리테리 누클레스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페로 가요. 이거 좀 더. 야, 이거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이쪽에 나페로 가고, 청반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너무 많아갖고, 다 모아갖고, 교과서만 하면 다 모아갖고, 아더스 오버 맥티쿨라 포메이션 인 브레인스템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지하게 또 많은 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맥티쿨라, 그러니까 아더 맥티쿨라 포메이션으로 가요. 네. 네. 요게 세 개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적을게요. 이거 워낙 중요해요. 네. 도살, 누클레스 오버, 베이갈 러버. 그 다음에 오토노믹 누클레스 오버 스피널 코드. 그 다음에 솔리테리 누클리어스.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하면 나페, 브레임스톰에 있는 나페 누클리어스 솔기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하면 로커스 셀룰러스 청반핵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 가기만 하는데 반대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저만 하면, 자, 어디서 하면 나페에서 나오고, 청반핵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에 왕창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브텐션 니그라 VTA, SN하고 VTA. 이 뭐죠? 도파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노르아드레날린. 요거는 뭐죠? 세로토닌. 이건 도파민. 자, 등장이면 다 등장했어요. 야들의 신경핵에서 어디로 야가 가는가 보세요. 쫙 해서 편두치를 거쳐갖고 기가 막혀요. 놀랍게도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세상에. 이게 바로 뭐냐, septo 히포캄팔 루퍼예요. 자, 이건 꼼짝할 수 없는 신경회로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기억을 잘하는 사람은, 쾌감에 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도파민 분출형,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회로가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결은 호기심 많아야 되고, 모험심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사람. 이 전체 회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도파민 릴리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회로에서도, 보세요. VTA, SA, 물론 다른 것도 들어가는데, 이 각성,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뭐죠? 특히 노르아드레날린은 그 기억을 잘 만들어줘요. 쌩쌩하게 만들어줘요. 이거 약간 들어가면 화나는 정도예요. 그럼 이 화는 굉장히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에요. 야들이 쭉 가갖고 이렇게. 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파이브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 막강한.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내가 시간 한 거의 얼마나 많이 했어요. 1강에서부터 6강까지 했던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했을 때 얼마나 파시클로스 뭐 쫙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야가 뭐냐면 미디얼 포브레인 번들이요. 이게 바로 중독회로예요. 미디얼 포브레인 번들. 와, 이제 공부한 사람들 대충 알겠어. 아, 이제 알았다. 더 이상 뭐 이야기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알았다. 자발적 학습 모드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명확해져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그거는 뭐, 그렇죠. 자발적으로 수첩 20권,
원래 다 쓴다. 막 이렇게 막 나가요. 노트 50권 해보겠어, 한번. 예. 정면 한번 해보겠어,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 조금 더 들어가면 회로를 몇 개 더 기억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와, 요게 바로 뭐죠? 프리옵틱, 프리옵틱. 그 다음에 지상하부 전해. 요 두 개를 하나 표시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구분하시는. 프리옵틱이 뭔지 알아요? 레트럴 프리옵틱에 남자 성중추가 그거 있어요. 섹슈얼 센터가, 여자는 미디알 복내척에, 예. 미디알 복내척에, 시상하부 미디알 복내척에 있고, 남자는 레트럴 프리옵틱에 있어요. 예, 바로 그걸 더 이야기 할 거 없지. 바로 그런 센터들이요. 예. 그래서 요 어디 가는 거 보세요. 야가 이게 쭉 빠져나가갖고 일로 가요. 이거 두 개로 가요. 요걸 부르는 요 회로는 다시 알아놔야 돼요. 도살 롱지투드널 파시쿨러스요. 자, 우리 파시쿨러스 한번 읊어볼까요? 자, 따라서 미디얼 파시쿨러스, 스피널 파시쿨러스, 레트럴 파시쿨러스. 그 다음 뭐 또 있었어요? 미디얼 롱지투드널 파시쿨러스. 예. 드디어 마지막 파시쿨러스 나와요. 농웨이로 가는 거. 도잘 롱지투드널 파시쿨러스. 예, 그까지. 요게 바로 도잘 롱지투드널 파시쿨러스예요. 그렇죠. 네.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이 또 뭐 하느냐 하면, septal에서,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건 저 중에. septal에서 요렇게 가서 파란색으로, 이거 뭐, 요렇게 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로 가요, 요로. 허베눌라. 자, 허베눌라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허베눌라에서 요쪽 바깥에 좀 그려줘야 되는데, 교과서는 바깥에 나와 있어요. 요거 시냅스예요. 요게 뭔지 알아요? 인터피던쿨라 누클레우스. 자, 따라서 각간핵. 자, 지난 시간 노트 넘겨보세요. 각간핵 내가 그렇게 했죠. 각간핵 그 다음에 뭐 했죠? VTA가 있잖아. 예, 각간핵으로 가주는 거예요. 요렇게 시냅스 하는 거예요. 요렇게 시냅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페로 가요, 나페.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먼머리 바디 있죠? 먼머리 바디도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페로 가요, 나페. 나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는 외측으로 가서 일로 가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먼머리 바디 유두 시상 M. 그래요. 이걸 뭐라 했냐면 먼메로 태그먼탈 트랙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죠? 유두 피게로. 네. 요렇게 가요. 그 다음에 요걸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요거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테라 메들레스 살라미. 예, 시상 연수 선조라 그래요. 요게. 우리나라 말로 시상 연수 선조. 그 연수 선조는 따라서 스테리아 메둘라리스. 스테리아 메둘라리스 두 가지가 있어요, 해부학에서. 그쪽에 손해를 드러낸 그쪽에 있는 게 스테리아 메둘라리스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어쿠스틱 너브하고 관계 있어요. 어쿠스틱 너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데 이쪽에 살라머스에도 스테리아 메둘라리스가 있는데 그거가 바로 뭐냐면 세탈 에어리아에서 허벤룰라로 가는 거예요. 코피액으로. 자, 요 코피액이요. 코피액으로 하고 코피에서 이 각간핵입니다. 각간핵, 다리 사이 핵. 각간핵은 요게 뭐냐면 니트로플렉서스입니다. 따라서 니트로플렉서스. 오버플로우 막 되려 하는 것 같으네. 얼굴 표정이 보니까. 근데 버텨야 돼요.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즐겨야 돼요. 난 너무 즐거운 거야. 뭐. 이거 앞으로 한 20개 더 있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따라서요. 하나는 어렵지만은 10개는 가능하다. 예. 이 기획 법칙이요. 예. 따라서 체이닝 돼 있잖아요. 예. 따라서 시퀀서. 예. 그래서 기억할 때는 딱 이걸 내가 법칙하는 게 뭐죠? 순수화 법칙. 진짜 그래. 공부를 해보면 하나, 두 개는 기억하기 어렵지만 10개, 20개까지 돼요. 그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공부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로 그냥 다 들어도 돼요. 왜? 전체, 자기가 그 전에 기억한 학습 전체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네임이 뭐라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다 갖다 붙지. 뭐든지 이야기해보세요.
입자 물리학에서부터 천문학, 지질학, 뭔 이야기 해보세요. 안 갖다 붙는가? 137 프레임 속에 안 갖다 붙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갖다 붙어요. 지금 내가 계속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하면 이번에 그 사이트 올렸는데 인터스텔라 그거 꼭 보세요. 와 아바타보다 한 수 위요. 네. 내가 뭐 본 영화는 2편밖에 없어요. 지난 사이에 아바타 보고 그다음 인터스텔라 그 사이는 없어요. 언제 나왔어요 아바타가? 뭐 다른 영화 안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비티를 봐야 되는데 그래비티는 어쨌든 볼 거예요. 그래비티하고 인터스텔라 합쳐갖고 조만간에 몇 달 내로 내가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예. 네. 진짜 그거는 뭐냐 하면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은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냐면 그 5차원 시공 그러니까 중력장 방정식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해가 돼요. 예. 네. 그리고 그거는 누가 감수를 했나 뭐 킵손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완벽한 영화예요. 예. 네. 그 칸텍이라는 영화도 어떻게 됐나 하면요. 킵손이 칸텍 아니 그 누구야? 칼 세건이 대본을 다 쓰는 거예요. 쓰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 책에 나와요. 더 이상 자기가 전문가한테 맡긴 거. 자기도 전문가인데 킵손한테 블랙홀 전문가니까 칼텍이 교수니까 이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과학적으로 좀 점검해달라니까 다 보더니 킵손이 오케이.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밑에 박사과정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모리슨. 모리슨한테 박사학위 타표를 준 거예요. 뭐냐 하면 웜홀이 형성될 조건을 이론 물리학으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러니까 그게 1980년도에 피직스 리뷰 레터인가 그쪽에 퍼블리시가 됐어요. 과학계 공인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번역된 책 한 책이 나와요. 그 스토리가. 내가 그걸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쓰면 좀 그런 걸 인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 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그 박사과정 하면서 계산을 풀었어요. 풀었더니 웜홀은 결론은 뭐냐 하면 그 구멍이 계속 움직여 막혀버려요. 잘못하면 막히면 완전 사라져버리는데 웜홀이 안 막히고 한 석 달 사이에 웜홀을 통과할 수 있는 웜홀을 생성하는 조건을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카텍 영화를 보면 아주 시공에서 에너지 밀집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돌아가는 그 원형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웜홀이 그 돌아가는 강한 회전력에 의해서 만들어져갖고 21강년 떨어지는 그 배가 그 별로 직력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영화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거. 이번에 영화는 핵심이 뭘 보셔야 되냐면, 저 책이요. 그 여자, 하버드 대학 여자 과학자가 썼는, 몇 년 전에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중력의 비밀하고 시간의 비밀이 링크된 그 이론이요. 예. 중력하고 시간은, 아직 인류는 시간의 비밀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중력의 비밀을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큰 덩어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5차원 시공인데 중력이 지금 전자기력의 10의 4성분의 1 정도로 적어요. 중력이 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적었냐 하면 중력의 대부분은 다른 시공으로 가버렸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우리 3차원 시공으로 스며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다 아는 문제는 시간의 비밀하고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기가 막혀.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 대목이 지금 많은 이론가들의 찬사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블랙홀이 그 이벤트 허리존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검어요. 근데 처음에 검게 나와요. 근데 들어가면서 빛이 막 하고 막 들어와요. 이상한 밝은 물체들이 막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게 뭐냐 하면 빛의 다발이에요. 그게 뭐냐면 블랙홀 특이점 안으로 들어가면 최신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히스토리 전체가 그 이벤트 다발이 빛으로 해갖고 과거 전체가 앞으로 다 전개가 되는 거예요. 빛의 홍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기 딸하고 만나잖아요. 그 벽 하나를 두고 진짜 감동. 그럼 뭐냐 5차원 시공이 3차원 현재 공간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 일반 상승 공부한 우리 박자 세우는 다 봐야 돼요. 다 보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비티하고 제가 그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빛의 다발이 나온다는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걸 그래프로 옛날에 한 5년 전에 그 자료를 제가 다 입수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공이 어떻게 왜곡되는가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다 했잖아요. 하면서 그거다가 최근에 슈퍼스트링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다차원 세계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중력이요. 그거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번 영화가. 그 이번 영화는 거의 80%는 현실적인 이론이고 지금
증명된 이론이고, 한 20%는 지금 그 앞쪽 이론까지 땡겨갖고 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거는, 그 영화 진짜 내가 그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영화 보면 지금 뭐냐면 그 토성 부근에서 블랙홀이 생겼잖아요. 블랙홀에서 그 블랙홀의 그 중력 이상이 막 지구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토성 이 부근에 블랙홀이 생겼는데 그 부근에는 행성에 이제 가잖아요. 행성에 가는데 그렇게 다른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 행성에 가는데 그 행성에서 뭐 하루가 한 시간이 뭐 몇 년이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7년. 그렇죠. 나오는데 맞아요. 7년. 근데 진짜 그거 보면 그 남아있던 그 흑인 과학자, 입자 물리학자 그 사람이 곧 나와갖고 다시 만나잖아요. 그 바다에 떨어져갖고 시간 막 보내고 그 뭐 몇십 년 지나가 다시 왔는데 20년 지났잖아요. 동면 24년.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렇죠. 그 다음엔 동면인데 그 박사는 동면인데 그 안에 남았던 흑인 과학자가 입자 물리학자인데 그 돌아왔는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21년인가 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늙어가 보이잖아요. 그럼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이러잖아요. 아니 동면에 들어가지 그 긴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그래 있었느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늘어나고 길어진 걸 수식으로는 이해하지만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좁은 인공위성 속에 그 좁은 철로 된 그 인공 환경 속에 20년간을 혼자 있다는 그걸 한번 감성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숨이 팍 막히잖아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20년간을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걸 그 좁은 공간에서 보냈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 한번 들어가 봤나요? 그때서야 여러분들 일반 상대성은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이론이 아닌 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섬찟한 거예요. 와,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영화가 갖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내가 끊임없이 하는 행성지구라는 이 개념이 명확해져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주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영화로 통해서만이 내가 진짜 우주적 존재라는 걸 리얼하게 느끼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게요. 그 영화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이론이나 수식으로 풀었던 이런 것이 아닌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지고 우주가 시공이 휘어졌고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 목록이 500개 이상 발견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같은 이야기요. 따라서요.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다. 그거밖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봐도 본 것이 아니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인코딩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인코딩을 안 했느냐? 그걸 진짜 감정으로 정서로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거에 달라붙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진짜 우리는 우주적 존재고 내가 이 지상 행성 지구에서 이룩한 내가 만드는 이 많은 이런 현상들이 전체 우주라는 프레임 속에서 우주의 한 구성 요소로서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화가 가장 위대한 점은 그래서 내가 아바타보다 한 수 위라는 게 뭐냐면 아바타는 그게 가상세계의 맥시멈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건 어쨌든 IT 혁명의 끝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핵심은 아바타 이야기는 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80%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점이 차이가 있어요. 블랙홀 목록이 500개가 넘어요. 블랙홀 이론 다 내가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블랙홀이 더 어렵다 생각했어요. 아니 블랙홀이 더 쉽다 생각했어. 이쪽 이론이 이 논문을 내가 작년도 보고 올해 또 보고 이 논문 한 5번 봤어요. 그 니스만 논문 그 여러분들 찾으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하면 그 논문을 읽어보세요. 아마 그 논문을 3번 보고 금방 이해됐다면 굉장히 내과학에 대한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논문 아마 보통 사람 10번은 읽어야 될 거예요. 진짜 블랙홀 안에 그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이 논문이 훨씬 더 어려워요. 어쨌든 지금 인간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장도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요. 분자 메커니즘적으로 시작해갖고 심리학자가 이해하는 레벨까지 이제 칸막이 없어지잖아요. 다 관통해갖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억의 인코딩 과정, 그 다음에 기억의 리콜 과정이 해마에서 아 저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손에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도 드디어 전 인류가 이제 손에 잡히는 처럼 지금 툭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박자서의 137년 시리즈가 진짜 빛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모든 무슨 이 이론, 지금부터 모든 게 노벨상 받은 그 이론을 우리가 한도 생략하지 않고 다 들어가야 돼요. 블랙홀부터 시작해갖고 일반 상대성 이론 계속 우리가 지금 6년째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다 연결하시면 돼요. 다 연결하면 그 연결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실상이 뭔가를 희끗 보여준 영화가 바로 인터스텔라 그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는 되풀이해서 보셔야 돼요. 왜? 그게 진짜고 우리는 지금 아주 그거의 부분집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왜곡된 형태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바로요. 그게 리얼이에요. 우리는 행성지구에서 형성된 이 누랄 시스템이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강속도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론적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블랙홀 옆에 가면 매 순간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시공이 연결돼서 상대성 현상이 그냥 리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아무리 빨라도 강속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놀라운 현상을 하나도 보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냐? 그게 진짜예요. 참으로 그래요. 자, 그래요. 마무리, 저 멘트를 할게요. 저 방송하는 데서 마무리 멘트 빨리 하라 그러는데. 자, 그래요. 자, 오늘 했는 걸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따라서요. 봐도 본 것이 아니다.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솔리데이션이나 인코딩 과정을 스킵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 봐도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기억에 들어간 첫 단계조차 진입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했단 말은 깡그리 틀린 말이에요. 왜? 인코딩조차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이란 말이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기억에 들어갔더니 기억을 전체적으로 딱 장악할 수 있는 용어가 드러났잖아요. 뭐죠? 시퀀스. 그럼 뭐에 대한 시퀀스냐 질문을 던졌잖아요. 뭐에 대한 시퀀스요? 패턴의 시퀀스예요. 그럼 그 패턴이라는 게 뭔가 물었잖아요. 패턴이 뭐죠? 시간의 순서, 어떤 사건의 시간적 순서, 사물의 공간적 배치, 이게 바로 패턴이에요. 그게 뭐죠? 패턴이 자연에는 더 묻어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패턴은 인간이 만든 문화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터에는 다 무늬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무늬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공상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퀀스예요. 시퀀서, 패턴, 문화, 문명 같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패턴을 잘 보는 사람은 문화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도, 인간의 의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의욕을 안다는 말은 인간의 의도성을 안다는 말이에요. 의도성이란 말은 의도성의 백타는 미래를 향해서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으로 들어가는 문이 인간 문화의 본질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 그래. 잠시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 강의를 위해서 제주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와도 별로 아깝지 않은 강의를 오늘 가져옵니다. 수고하셨고요.